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김근호 주무관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제도는 이제 사실 23년 작년 초에 이제 처음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다수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, 이 제도는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됐을 때 그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위탁 기업에다가 이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계약할 때 이제 합의하에 이제 정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 PPT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목차고요. 이제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그 거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수위탁 거래, 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. 예, 이제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력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납품대금에서 10%가 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다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연동제라고 하면은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등을 위탁할 때 그 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들을 약정서,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사전에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납품 대금을 조정하면서 이제 대금을 수령하시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률 공표는 이제 23년 1월 3일, 그리고 이제 그 시행은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월 4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는 아니면은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수위탁 거래란 무엇이냐고 하면은, 이제 그 제조, 가공, 공사, 수리,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위탁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인 수탁 기업한테 이제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 개발 등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제 기성품 거래,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뭐 A4 용지라든지 사무용품 아니면 뭐 생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성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위탁 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고, 위탁 기업이 어떤 특정한 사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위탁 기업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는 물품 아니면 뭐 용역 등에 대해서 이 수위탁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. 이제 그 수위탁 거래가 있는 거래에서 대금의 10%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원재료의 정의는 뭐냐면은, 물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재료인데 이제 그 원료와 재료를 포함하고 이제 좀 뭐 천연 재료, 화합물, 가공물, 반제품까지 모두 아우릅니다. 다만 이제 이 주요 원재료에는 노무비와 경비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. 참고로 이제 납품대금에서 이제 그 납품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약당 총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연동제라는 게 사실 이제 모든 거래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이제 예외 사유를 이제 법에 이제 기재를 해놓았는데요. 이제 첫 번째는 위탁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. 사실 이제 여기 계시는 중소기업인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 수탁 기업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제 수위탁 거래 기간이 짧은 경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연동제를 뭐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연동제라는 게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,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있을 만한 그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일로 이렇게 그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겠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납품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 연동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실무 보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, 그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. 이거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, 수탁 기업이 이 제도를 우리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위탁 기업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정서 형식으로 남겨놓으시게 되면은 이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연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위탁 기업을 좀 규제를 하는 제도예요. 그렇기 때문에
왜냐하면 이제 위탁 기업에서는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그 대금 같은 거를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.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생기면서 위탁 기업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고,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형식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갑을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동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법에 정해져 있는 탈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로사항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연동제를 적용할 때 약정서, 계약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,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. 이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목적물 등의 명칭,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, 뭐 어떤 물품을 이제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용역을 계약하셨다든지, 아니면 공사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목적물이라고 합니다. 그 목적물의 명칭, 그리고 이제 그 물품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, 대금의 10% 이상 되는 주요 원재료, 그리고 기준 지표. 이 부분이 사실 좀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, 기준 지표하고 이제 요 기준 시점,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기준 시점하고 비교 시점, 조정 요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사실 이제 뒤에서 좀 약정서 샘플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저희가 이제 표준 연동 약정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에도 이 샘플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는 이제 동 케이블을 좀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, 목적물 등의 명칭. 이제 거래하는 물품은 동 케이블입니다. 그럼 동 케이블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아무래도 동이겠죠. 구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. 뭐 케이블에서 구리가 뭐 가격의 대금의 10% 이상은 차지할 테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. 기준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원재료의 가격이, 그러니까 위탁 기업이든 수탁 기업이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변동폭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월별 LME 고시가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제가 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주가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매일매일 뭐 갱신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상호간에 다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지표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수탁 기업과 위탁 기업이 협의를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그런 객관적으로 이제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하면은 수탁 기업이 이제 그 원재료를 매입해 오는 그런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이제 기준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위탁 기업과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. 뭐 여기는 이제 예시 자료로 있고요. 여기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기업이 이제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들, 아니면은 원재료 판매처가 수탁 기업에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으로 이제 위탁 기업한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, 그 밖에 이제 뭐 거래 명세서나 이런 이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계약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 기준 시점을 1월 1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는 월로 돼 있으니까 뭐 2월 1일에 기준 그 원재료의 가격을 확인했을 때 얼마가 변동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. 뭐 3월 1일, 4월 1일 이런 식으로 월 초에,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월로 따지기에는 변동폭이 너무 적으니 분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반기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조정 요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. 이 납품 그 원재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조정 요건을 3% 플러스 마이너스 3%로 설정을 하고, 변동률이 만약에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했을 때 변동률이 1%다. 그러면 이 3%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달에는 이제 연동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. 대금이 조정되지 않는 거죠. 근데 그 다음 달에 확인을 해봤더니 변동률이 5%가 변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달에는 3%가 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위탁기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. 계약서의 사항들을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.
그래서 이제 이 변동률의 범위는 0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%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해서 정하시는 겁니다. 이제 이 10%로 정한 이유는 사실 이제 10%가 넘어가는 원재료의 변동이 잘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. 뭐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그런 특수한 사례 말고는 잘 없기 때문에 10%를 넘어 설정해 버리면 사실 수탁 기업이 이 제도에 따라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10%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정 주기하고 조정일은 말 그대로 이제 뭐 1개월마다 이거를 조정을 하겠다. 그 대금을 조정을 해주겠다. 그리고 이제 그 날짜는 1일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조정된 납품 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.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날짜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연동 산식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여기 예시를 들어서 이제 단가가 29,000원, 기존 단가가 25,000원이었는데 변경 단가가 29,000원이면은 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. 뭐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단순히 변동 폭이 아니라 뭐 평균치 뭐 가중 평균 산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반영 비율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존 단가가 25,000원에서 29,000원으로 변했는데 이거를 4,000원을 다 반영을 해줄 것이냐? 그러니까 100%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은 4,000원을 위탁 기업에서 다 대금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이제 반영 비율이 50%다. 그러면은 여기서 2,000원만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. 이 반영 비율도 0에서 100% 사이에서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위탁 기업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반영 비율이 0%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요 연동표는 이제 사실 이제 분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이제 이런 뭐 조정된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예외 사유 4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미연동 약정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연동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떤 원재료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연동제를 적용을 안 하는지를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, 그러니까 위탁받는 중소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위탁기업, 뭐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위탁을 주는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인분들께서는 요 내용을 참고를 하셨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연동제를 적용하려면 어쨌든 그러면 우리 원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걸로 인해서 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.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 약정서에다 남겨놓는 이유는 이제 이런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기업이 어떤 우회적인 알력을 통해서 이 대금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제 뭐 실질적인 뭐 협의는 어떻게 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를 하셨다가 만약에 이제 검토를 하시고 우리는 연동제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. 근데 위탁기업 쪽에서 의견을 조회했다고 이거 연동제 적용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왔다고 하시면은 뭐 우리는 원가 정보 공개하기가 좀 까다롭다. 뭐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땐 좋은데 앞으로 추이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경영진의 판단에 있어서는 떨어질 것 같다. 이럴 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유들로 이제 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이제 요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건은 없는데요.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동에 관한 사항을 뭐 협의하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, 이제 과태료나 아니면 저희 이제 벌점 같은 벌점이 부과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.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좀 부당하게 이걸 연동제를 좀 적용을 회피를 당했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
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동을 하든 미연동을 하든 위탁 기업은 이제 이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. 요거에 관해서도 저희가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. 그리고 탈법 행위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뭐 1년짜리 계약인데 3개월로 다 쪼개서 한다든지 뭐 10억짜리 계약인데 이거를 10개로 쪼개서 1억 원 미만으로 맞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법 행위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동제 같은 경우를 이제 의무로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변경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행정처분이 있고요. 이 연동제를 체결을 했는데 대금을 그에 맞춰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처분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뭐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을 통해서 이제 이 연동제 확산지원본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연동제 컨설팅이라든지 그 원가 정보 확인하는 그런 정보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뒤쪽에 아마 여기 있다. 예, 납품대금 연동제.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오늘 발표한 자료하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기업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많은 사항들 한 200개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정리된 답변이 있으니까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. 저희가 여기 책자나 아마 그 저희 여기에는 지금 그 본부 쪽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 되시면은 저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김근호 주무관으로 찾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. 요 전화번호가 022110-6341, 6348 요 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긴 했는데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 연동제를 적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 기간 중에 대금이 뭐 원재료 가격 때문에 대금을 조정해야 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그런 거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. 대금 이 연동제는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가지고 계약서로 작성을 해놓는 거고요. 계약 중에 일어나는 어떤 원재료 변동, 그러니까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원재료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상생법에는 이제 그 변동 폭이나 변동 대금 그런 거를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 두 가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